인상주의의 아버지. 이 거창한 별명, 과연 누구에게 붙여졌을까요? 모네, 르누아르, 세잔, 인상주의 하면 뭐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잖아요? 근데요, 만약에 이 대단한 화가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?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, 인상주의에 숨겨진 거장입니다. 네, 바로 카미유 피사로입니다. 이 사람은 그냥 그림 잘 그리는 화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. 정말 그 격동의 인상주의 운동 한가운데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멘토, 그리고 동료 화가들에겐 등대 같은 존재였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위대한 예술가의 삶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? 피사로의 그림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 생각해보면 그 시작부터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. 예술의 심장, 파리. 그 중심권은 아주 거리가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었거든요. 바로 그 낯설고 새로운 시선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든, 뭐랄까, 그의 비밀병기였던 셈이죠. 자,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인생의 굵직한 선택들이 보이시죠? 1830년, 저 멀리 카리브해의 뜨거운 섬에서 태어났어요. 원래는 가업을 이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25살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술 하나만 보고 파리로 떠난 거죠. 대단하지 않나요? 그리고 결국 보세요. 인상주의 전시가 총 8번 열렸는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참여한 유일한 화가가 됩니다. 정말 뚝심 있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. 자, 이 두 그림 나란히 놓고 한번 볼까요? 왼쪽은 정말 모든 게 살아있는 듯한 카리브해의 그 강렬한 햇빛 그 자체고요. 오른쪽은 그가 파리에서 마주한 아주 조용하고 격식 있는 화실이죠. 정말 극과 극의 세상이잖아요. 바로 이 엄청난 대비, 이 두 세계를 모두 경험했다는 게 피사로만의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낸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. 파리에 왔다고 해서 뭐 화려한 도시 풍경에만 눈을 돌렸을까요? 아니었어요. 피사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오히려 흙냄새 나는 프랑스의 시골이었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그가 그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만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당시 프랑스 농촌은 산업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말 그대로 격변의 현장이었거든요. 피사로는 바로 그 현실, 그 진짜 얼굴을 담아냈습니다. 이 그림이 왜 그렇게 흥미롭냐면요. 당시 다른 화가들은 대부분 신화 속 이야기나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피사로는 보세요. 땀 흘리며 땅과 씨름하는 농부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카메라를, 아니 붓을 들이댄 거죠. 밭 깔고 씨 뿌리는 이 흔한 모습에서 그는 노동의 신성함, 그리고 꾸밈없는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낸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부분. 이 부분이 피사로를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시대의 기록가로 만드는 지점이에요.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 떡하니 서 있는 저 공장 굴뚝. 보통은 보기 싫다고 안 그렸을 법도 한데 피사로는 그러지 않았어요. 일부러 빼거나 예쁘게 꾸미지도 않았죠. 옛것과 새것, 자연과 산업이 부딪히는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. 그는 어떤 평가도 없이 그저 나는 봤다는 증인처럼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담아냈을 뿐입니다.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피사로의 붓끝은 단순히 자연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. 반짝이는 부르주아 사회의 모습, 그리고 그 그늘 아래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까지. 이 모든 걸 동시에 담아낸 거죠. 심지어 그의 예술은 당시 프랑스가 추구하던 공화주의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.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딱 하나의 신념. 그건 바로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어떤 거짓도 없이 그린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피사로가 대단한 건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고도 절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 헤매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탐험가 같았거든요. 특히 그의 나이 50이 넘어서 보여준 한 번의 파격적인 실험은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. 바로 당시에 가장 급진적이었던 신기술, 점묘법에 뛰어든 겁니다. 점묘법이 뭐냐고요?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보통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어서 색을 만들잖아요. 점묘법은 그 대신에 순수한 색깔의 점들을 콕콕콕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. 마치 요즘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처럼요. 그렇게 해놓고 멀리서 보면 우리 눈이 알아서 그 점들을 섞어서 하나의 색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.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법이었어요. 자, 이제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정말 와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?
왼쪽이 전묘법, 오른쪽이 원래 스타일.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대가였던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토록 힘들고 낯선 기법을 무려 5년이나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. 물론 결국에는 다시 인상주의의 그 자유로운 붓질로 돌아왔지만 이 대담했던 도전이야말로 그의 예술혼이 얼마나 젊고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? 자, 이제 그의 길고 긴 예술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쩌면 가장 찬란했을 그의 그랜드 피날레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나이가 들어 눈마저 침침해진 노년의 화가가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보며 그려낸 위대한 파리 연작, 그 이야기입니다. 1890년대가 되면서 피사로는 눈병이 너무 심해져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골 들판에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. 화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죠.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캔버스를 찾아냅니다. 바로 호텔방 창문이었어요. 그는 그 창문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창밖의 파리 거리가 계절, 날씨,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. 마치 하나의 장소에서 연주되는 거대한 교향곡처럼요.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비가 내려 축축하게 빛나는 거리, 햇살이 쨍하게 쏟아지는 오후, 안개가 뿌옇게 낀 아침. 정말 빛과 공기에 따라 도시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느껴지죠? 저 바쁘게 움직이는 마차와 사람들, 이 모든 것 속에서 19세기 말 막 현대도시로 발토등하던 파리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이 연작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서로 다른 시간의 스냅샷 같은 거예요. 결국 이 파리 연작은 평생을 바쳐서 세상을 끈질기게 관찰하고 그 순간의 진실을 담아내려고 했던 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이 마침내 다다른 가장 눈부신 절정이었던 셈이죠. 피사로의 예술 철학 전체를 압축하면 아마 이 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가 남긴 말인데요.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평범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사람, 그 사람은 복이 있다. 바로 이거예요. 피사로가 우리에게 평생 보여주려고 했던 게 땀 흘리는 농부의 등, 복잡한 도시의 거리,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위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그 눈, 바로 그 시선 말입니다. 피사로는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의 아주 평범한 현실 속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건져 올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.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이 현대의 풍경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? 어쩌면 진짜 위대한 발견은 오늘부터 우리 주변을 피사로처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